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김건희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실 이름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비전 앤 러닝 랩입니다. 그래서 시각 및 학습 연구실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저도 박사 과정 동안에는 컴퓨터 비전에 좀, 어,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컴퓨터 비전의 그 큰 특징 중에 요즘 연구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 앤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그 영상도 이해하고 자연어도 이해하고 혹은 생성을 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그 이미지 캡셔닝이나 비디오 캡셔닝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미지가 주어지면 뭐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하나의 명사로 이제 레이블을 예측하는 게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대다수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아주 깊은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해나 뭐 적용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지 캡셔닝이나 비디오 캡셔닝 혹은 질의응답, VQA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문장을 만들거나 혹은 질문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걸 이해하고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아졌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그런 비전 앤 랭귀지 쪽 연구를 하다가 어, 이제 완전히 자연어 관련된 연구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좀 많이 하는 게 요약 관련된 내용이랑 그다음에 이제 대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둘 다 엄청나게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 커버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전 앤 랭귀지,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서는 언어와 이제 요약 그쪽 위주로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날리지 그라운디드 컨버세이션이라고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한 연구도 아울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인 그 지식 기반 대화를 얘기하기 전에 대화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이얼로그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고요.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다시피 목적은 이제 사람과 함께 인터랙션 그리고 대화, 의사소통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 의미 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로직한 스트럭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감정이 됐든 이성이 됐든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제 이 대화를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그런 로지컬 스트럭처를 따르면서 이제 사람과 대화하는 시스템이 이제 다이얼로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넓게 보신다면 이제 대화라는 게 여러 가지 대화 그 정보 형태, 모달리티로 대화가 가능할 텐데요. 뭐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스피치 혹은 제스처 그 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대화 시스템은 아마 스포큰 다이얼로그 시스템일 것입니다. 아마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 비서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스피커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시스템의 기본적인 인터랙션은 이제 음성을 통한 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음성 인식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고 또 이제 음성으로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음성에 대한 합성도 이제 아울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요즘 스마트 TV 혹은 카 내비게이팅 시스템 등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만들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혹은 골 오리엔티드 대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챗봇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적이 있고 어떤 태스크가 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그 어 스포큰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구현된 이와 같은 시스템들은 골 오리엔티드 대화 시스템을 먼저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오리엔티드 혹은 골 오리엔티드 대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식당 예약이나 혹은 그 항공권 예약 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화는 목적이 명확히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대화 시스템을 잘 만들까?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챗봇은 이제 그에 반해서 일반적으로 혹은 오픈 엔디드 컨버세이션이죠. 그래서 뭐 심심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대화한다기보다는 뭐 시간을 때운다든지 혹은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대화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태스크 오리엔티드 같은 경우엔 일단 유저의 인풋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태스크, 정해진 태스크를 완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가는 이유도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어 가장 큰 목표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골 오리엔티드 대화 시스템을 뭐 레스토랑, 레저베이션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이 태스크를 컴플리트 완수를 하기 위해선 일단은 어떤 어 메뉴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양식인지 뭐 중식인지, 그리고 날짜, 시간, 그리고 인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대화 상대자가 그런 얘기를 이미 해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고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대화 시스템이 이제 물어가면서 그 태스크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모아야겠죠. 그런 식의 대화 시스템 같은 경우를 이제 고al oriented agent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nal state를 기반으로 했다든지 혹은 active ontology 혹은 frame based 어프로치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시리라든지 그런 어 퍼스널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 오리엔티드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구현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하면 날씨를 알려준다든지 혹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골 오리엔티드 중에 이제 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래 대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딥러닝 기반의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딥러닝 기술이 나오기도 훨씬 이전에 일단 대화 시스템은 존재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완수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Final State 다이얼로그입니다. Final State는 아마 그 여러분들이 혹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으면 아마 배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대화 시스템이 이제 컨버세이션에 대해서 완전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항공권을 예약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템플릿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템플릿이 이미 주어져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 있다는 건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컨버세이션이 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일단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원하는 응답을 얻고 그러면 또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서 다시 또 그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가끔 이제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엔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어떤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거기에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얻어야지만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이널 스테이트로 이제 대화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경우는 다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경우만 고려하기 때문에 확실히 구현하기가 편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와 같은 시스템은 이제 간단한 태스크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한 정보를 에 한 번씩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 상대방이 "아니 나는 한식에 사 그 3 명을 예약하고 싶어 6 시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문장으로 모든 정보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하여튼 한 번에 하나씩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은 practical하죠. 왜냐하면 구현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저것 어려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요. 대신에 어 이와 같은 파이널 스테이트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자연스러운 다이얼로그랑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온톨로지 혹은 어 프레임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현재 많이 알려진 시리, 그러니까 어 아이폰의 퍼스널 어시스턴트죠. 그 시리가 하는 게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컨디션과 액션 룰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액티브 온톨로지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액티브 온톨로지라는 건,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얻어진 컨셉들에 대한 관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일반적인 정의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스트럭처죠. 데이터 스트럭처. 그래서 예제와 함께 보는 게 편할 텐데, 일단은 미팅이다. 미팅이다 하면은 이와 같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 위치, 그다음에 주제, 그다음에 누가 참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제 미리 정의해 놓는 거죠. 그리고 룰셋이라는 건 뭐냐면 컨디션과 액션의 페어로 이루어진 이제 룰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 만약에 Monday at tonight 2 PM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오브젝트를 에서의 데이트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제 정의를 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제와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와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팅 태스크에 대한 온톨로지 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팅은 이와 같은 스트럭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트럭처,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미싱된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액티브하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온톨로지 예, 그러니까 미팅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온톨로지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미리 사람이 이와 같이 정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는데, 점선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토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기반으로 대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요 실선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 정보가 없다 그러면 액티브하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스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온톨로지를 만들고, 온톨로지라는 건 아까도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스트럭처를 정하고, 그다음에 조건과 어 그런 어떤 룰셋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이와 같이 사람이 이와 같이 얘기를 했다. 먼데이 2 PM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꿔라. 이게 이제 이런 조건, 그러니까 데이트에 대한 스트링이 오면 이와 같은 포맷으로 바꿔라라는 액션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많은 룰셋을 통해서 데이터 스트럭처
룰셋으로 통해서 이제 구현되는 게 이제 온톨로지 기반의 방식입니다. 그 프레임 베이스드 컨버세이션 여러분들의 골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관련된 페이퍼를 보시면은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프레임 베이스드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골 오리엔티드 컨버세이션에서 프레임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프레임은 컬렉션 오브 슬롯입니다. 슬롯. 컬렉션 오브 슬롯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슬롯은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슬롯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 오리엔티드 대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일단 태스크가 주어지면 프레임이 정해지고 프레임이 정해지면 이렇게 슬롯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중에 옵셔널한 슬롯도 있을 테고 맨데토리한 슬롯도 있을 텐데 대화라는 게 이 슬롯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어, 그 항공권 예약에 대한 태스크에 대한 하나의 프레임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 프레임은 지금 보시다시피 6개의 프레임으로 6개의 슬롯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슬롯에 대한 데이터 타입도 이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대화 태스크를 컴플리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6개의 정보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자연어 처리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LU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와 같은 슬롯이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각각의 슬롯이 아직 정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물어봐야겠죠. 물어볼 때 뭐 템플릿을 정해가지고 항상 그 포맷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이제 상대방이 고객이 얘기할 때는 이제 자기가 자유롭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자연어로부터 이제 자연어 텍스트를 이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슬롯에 대해서 어떤 값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이 얘기하는 자연어라는 건 정해진 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NLU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활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예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시카고로 가는 플라이트를 예약하고 싶다고 고객이 먼저 일단 전화를 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카고에 가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데스티네이션 시티라는 슬롯에 시카고라는 밸류를 이제 얘기를 했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NLU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개의 슬롯에 대해서 이제 값을 알아낸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5개의 슬롯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 이제 기계가 물어보겠죠. 그래서 대화 시스템이. 그래서 from where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라고 얘기를 하면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오리진 시티에 대한 슬롯을 채울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물어보고 디파처 타임 뭐 그런 거 이제 계속 하나둘씩 물어봄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는 6개 모든 정보가 다 끝나면은 이제 뭐 책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그러면은 이런 정보로 예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든 예약 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종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프레임 베이스드 어프로치다. 그래서 시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챗봇에 대한 구현 방식인데 이거는 이렇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시스템의 근원적인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이밸루에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아주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대화를 응답을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 응답이 맞는 응답인지 아닌 응답인지를 알아낸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사람들의 이 대화한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응답을 했으니까 이걸 맞춰야지만 그 대화 시스템에 대화를 잘 설명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의 말을 했을 때 그걸로부터 이어지는 대화 방향이라는 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이버시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챗봇 같은 경우엔 이제 그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뭐 심심이처럼 구현한다 그러면 뭐 이해 못하는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 상대방이 한 얘기를 이해 못하면 그냥 뭐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택틱을 써 가지고 넘어가기도 하죠.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 이게 완전히 이상한 대답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챗봇을 구현하고 이밸루에이션 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여전히 룰 기반의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엘리자라고 이제 오래된 제너럴 챗봇 알고리즘이고요. 그 거기서는 이와 같은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로우 처음에 인사하는 패턴인 경우에 이제 랜덤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How do you do? 뭐 Please state your problem. 혹은 그 다음 거라든지 이렇게 미리 정해진 것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you are라는 패턴이 있으면 이와 같은 식으로 어, 어, 미리 정해진 패턴에 따라서 이제 하는 방식이 이제 룰 베이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근래에 많이 사용되는 건 콜펄스 베이스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대화한 것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큰 콜펄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그 TV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있고 이제 인터뷰이가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은 KBS에서 뉴스 데스크에서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대화를 다 모았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좋은 대화 데이터셋이 될 거고요. 혹은 무슨 그 QA를 하는 보드들이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어 그 리눅스 관련돼서 테크니컬한 트러블 슈팅을 위한 이제 QA 게시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좋은 대화 데이터셋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모아 가지고 그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간단하게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 혹은 컨텍스트에 가장 유사한 이전의 데이터를 찾아 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했던 비슷한 리스폰스를 이제 그냥 리트리버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방법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코퍼스가 엄청나게 크고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아주 성공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기존에는 근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룰 베이스 방법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콜펄스 베이스드 방식의 어프로치도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간단한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아주 그 초보적인 그 딥러닝 기반의 대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페이퍼는 이제 ICML 딥러닝 워크샵 2015년도에 나온 페이퍼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계 번역을 좀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어 아주 많이들 아는 시크식 모델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고 인코더는 이제 인풋 그러니까 소스 텍스트가 소스 센텐스가 오면 그거를 RNN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그 센텐스라는 거는 워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그걸 이제 RNN을 통과시켜 가지고 어 RNN의 히든 스테이트 바꾸고 인풋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최종적인
end of sentence라는 어 마지막 토큰까지 들어왔을 때의 스테이트가 이제 그 인코딩, 그러니까 인풋 소스 센텐스에 대한 임베드된 벡터로 표현을 해서 그걸 이제 디코더로 넘겨주면, 근데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어 RNN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씩 뱉는 경우죠. 그래서 싱투식 모델은 그 기계 번역에서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기계 번역이라고 하면 소스 텍스트는 이제 뭐 불어 문장이 될 거고, 뭐 타겟 텍스트라고 하면 영어 문장이 되겠죠. 근데 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문장, 단어 시퀀스가 들어가서 단어 시퀀스를 생성하는 데 모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도 쓸 수가 있고요. 퀘스천 앤서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퀘스천 앤서 페어를 엄청나게 모아 가지고 퀘스천이 소스고 앤서가 이제 타겟으로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시퀀스 투 시퀀스가 이제 QA로도 쓸 수 있고요. 컨버세이션이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한 얘기 혹은 그 이전에 여러 턴의 대화를 이제 그 단어의 시퀀스로 만들고 그걸 인코더에 던져주면 이제 디코더가 이제 막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도록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존의 그 기계 번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던 시퀀스 투 시퀀스를 그냥 대화 콘텍스트에서 그냥 활용한 게 이제 이와 같은 뉴럴 컨버세이셔널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아주 아주 베이직한, 아주 가장 베이직한 기초적인 딥러닝 기반의 대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HRED 혹은 VHRED 뭐 해 가지고 베리언트가 엄청나게 많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Hierarchical Recurrent Encoder Decoder 모델이고요. 그래서 hierarchical하다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단어의 시퀀스가 들어오면 단어의 시퀀스를 제너레이트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멀티턴 컨버세이션을 가정한다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하고 상대방이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터런스, 그러니까 하나의 리스폰스를 생성할 때 쓰는 RNN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 전체 대화 콘텍스트를 모델링하는 RNN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 하이라키컬하게 구성한 게 이제 HR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의 RNN 모듈이 있는데 인코더 RNN은 하나의 어터런스를 이제 RNN을 통해서 벡터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컨텍스트라는 건 이제 여 기존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멀티턴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로 계속 임베딩하는 RNN이 될 거고, 디코더는 이제 그 두 개의 어 representation으로부터 이제 내 지금 턴에 그 어토너스를 제너레이션하는 부분이 이제 디코더 RNN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RNN을 많이 썼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그 셀프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를 좀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골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에도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이 활용되는 거에 대한 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페이퍼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페이퍼고, 그 골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에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 기반의 그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을 제안한 거여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엔투엔드 다이얼로그 시스템, 그러니까 메모리 네트워크에 기반한 엔투엔드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뭐 완벽하지는 아직 않지만 이제 프라미스한 결과를 보였다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유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퀘스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레스토랑 예약이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의도를 알면 이제 날리지 베이스로부터 그 의도를 쿼리를 날려 가지고 이제 결과를 얻어서 그걸 또 다시 그 사용자에게 옵션으로서 보여주고,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식당을 선택하면 이제 트랜잭션을 컴플리트 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슬롯 필링 기반. 그러니까 태스크가 주어지면 슬롯이 정해지고 프레임이 정해지고 프레임은 여러 개의 슬롯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슬롯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 페이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골 오리엔티드에는 많이 적용이 안 되고 이제 일반적인 대화에 많이 적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예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경우인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봇,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얘기한 거고요. 또 녹색으로 표현한 게 이제 유저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알고리즘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봇의 리스폰스를 생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런 파란색으로 좀 되어 있는 게 어 이제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 생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상대방의 리퀘스트를 얻었다 그러면 요 API 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API 콜을 해야지, 여기서 보다시피 브리티시, 그러니까 영국식이고 런던에서 6명이고 또 좀 비싼 어 식당을 원한다라는 정보를 얻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API 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레스토랑이, 그럼 그 레스토랑을 하나를 이제 제안을 하면 뭐 사람이 만약에 싫다고 그러면 다른 걸 제안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완료를 해야겠죠.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태스크, 5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스크1은 뭐냐면 상대방 유저의 리퀘스트, 원하는 바를 이제 해석을 잘 해 가지고 적절한 right 퀘스천을 계속 물어봐서 이제 API 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고요.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2 같은 경우엔 만약에 이 중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6명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4명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런 API 콜을 이제 상대방이 잘못 얘기했거나 혹은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API 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API 콜의 아웃풋으로 이제 식당 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로부터 이제 어 어떤 이 중에 어떤 걸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상에서 이제 추가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스크 5는 이제 어 다이얼로그를 이제 그 완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5개의 태스크로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그 메모리 네트워크 기반의 그 엔드-투-엔드 트레이너블한 그 모델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게 뭐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기존의 슬롯 베이스드 혹은 룰 베이스드 방식을 완전히 리플레이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프로미싱한 결과를 보인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페이퍼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초창기 페이퍼고요. 지금은 뭐 수도 없이 많은 페이퍼들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어 최신 연구를 궁금하시면은 이제 좀 서베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이 좀 길어졌는데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커머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골 오리엔티드 같은 경우에 온톨로지랑 그다음에 룰 기반, 그리고 슬롯을 채우는 거에 목적으로 한 룰 기반의 방식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 오리엔티드하지 않은 일반적인 챗봇 같은 경우에 간단한 룰 베이스 룰들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IR 기반,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기반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 대화 알고리즘이 지금 뭐 연구 쪽에서는 많이 제한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활용을 위한 거는 이제 요즘에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블렌더라든지 페이스북의 그 블렌더라든지 뭐 미나, 마이크로소프트 미나 같은 대화 시스템 혹은 지금 뭐 GPT-3 기반의 대화 시스템도 이제 오픈 AI에서 내놓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 기반 대화 시스템이 이제 많이 활용될 여지는 있지만 그리고
어, 그 발전 속도는 빠르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커머셜 시스템 같은 경우에 룰 기반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기존의 대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IR 방법을 쓴다든지 혹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골 오리엔티드와 챗봇 기반의 데이터 시스템을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리서치 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한 내용이고요. 오늘 강의 주제가 지식 기반 대화인데 이 연구가 이제 지식 기반 대화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ICRR의 이제 스폴라이트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간단한 그 인트로덕션에서는 지식 기반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지식 기반 대화가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딥러닝 모델, 대화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일반적인 대화만 응답으로 생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았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콘텍스트에 가장 라이클리한 대화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됐다 그러면 어, 언제나 뭐 땡큐, 베리 굿, 나이스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일반적인 대화가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셋들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게 라이클리후드가 항상 높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시크릿 모델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모든 대화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어, 상대방이 이와 같이 나는 아메리칸 풋볼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글스라는 건 이제 여기서 하나 이글스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이글스라고 이제 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기반의 이제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의 한 대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관련된 문서를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화를 생성을 할 때 그냥 라이클리우드한 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선택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특정 정보를 집중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응답을 만든다고 하면 훨씬 인포머티브한 리스폰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날리지 그라운드 다이얼로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대화다. 그래서 상대방이 한 어터런스 혹은 컨텍스트를 봐가지고 그 컨텍스트로부터 이제 지식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에 컨디션된 대화, 응답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knowledge grounded dialogue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연구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제안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미저러블 위키피디아라는 데이터셋이고요. 이거는 ICLA 2019년도에 제안된 페이퍼고 페이스북에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이걸 메인으로 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가장 챌린징하고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걸 메인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와우 데이터셋, 위저러블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픈 도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턴입니다. 그리고 지식 기반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스피커가 친체를 하는 내용이고요.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두 명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저드고요. 하나는 어프렌티스입니다. 그래서 위저드는 뭐냐면은 어프렌티스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가지고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시스템을 통해서 위키피디아를 액세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식을 리트리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대화를 만들고 어프렌티스 같은 경우에 어떤 토픽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이제 어, 대화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일단 위자드 혹은 어프렌티스가 토픽을 하나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프가드라는 토픽입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프렌티스가 얘기를 먼저 이와 같이 했고요. 그러면은 그 IR 시스템, 이제 위자드 차례인데 IR 시스템, 이 데이터셋 보면은 이와 같이 상대방 어터런스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IR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총 L개의 문장을 knowledge candidate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데이터셋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어프렌티스랑 그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메케니컬 턱처럼 이제 사람 보고 이제 만들려고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셋 만들 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그거 그러니까 라스가드라는 주제로 된 위키피디아를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L개의 문장을 가져온 거죠. L개의 문장을 가져오고 이게 평균적으로 한 67.57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자드 같은 경우에 이 중에 L개의 날리지 센텐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이제 그걸 이제 날리지 셀렉션 태스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셀렉트된 문장 그리고 기존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터런스 그러니까 응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셋 모을 때는 이제 L개의 문장이 있으면 이제 사람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네가 한번 응답을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모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 5번 반복을 합니다. 5번 반복을 해서 이제 끝나는 식으로 이제 그게 하나의 데이터셋 데이터 포인트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의 목적은 뭐냐면 위자드를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날리지 셀렉션을 하고 그 다음에 어터런스 프레딕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 분석을 좀 해봤더니 이제 두 가지 태스크를 다 잘 해야지만 이 날리지 기반 대화 시스템 이 벤치마크에서 잘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날리지 셀렉션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걸 이제 알아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의 실험적인 예인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했냐면 어터런스 프레딕션 자체를 아예 안 하고요. 우리가 그 이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셋에 이제 정답이 있을 거잖아요. 정답이 이제 어터런스뿐만이 아니라 위자드의 어터런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난리지를 셀렉트 했는지가 이제 정답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난리지 셀렉트된 정답을 그냥 어터런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그러니까 셀렉트된 난리지 문장을 그냥 어터런스, 프레딕션으로 했더니 기존의 소프트웨어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그램 F1은 이제 이 벤치마크에서 활용하는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날리지 셀렉션을 100% 정확하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어터런스 프레딕션 자체를 아예 무시해도 기존 소프트웨어 모델은 크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리지 셀렉션이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알아낸 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판단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날리지 셀렉션을 하고 어터런스 프레딕션을 하고 이 투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존의 텍스트 QA 연구에서 착안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QA라는 건 스쿼드 머신 리딩 컴프레hen션 태스크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문이 주어지고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그런 연구는 이제 대화에 비하면 훨씬 많이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높은 성능도 고도돼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대화에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텍스트 QA랑 이제 대화에서의 날리지 셀렉션은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텍스트 QA 같은 경우엔 날리지 셀렉션이 질문에 대해서 원투원 매핑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질문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지문에서 이 응답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건 명확하게 한 군데로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드 같은 경우에 스팸 프레딕션이 이제 앤서를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앤서다. 그러니까 날리지 셀렉션이 곧 앤서 프레딕션이랑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원투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이얼로그는 그렇지가 않고 원투매니 릴레이션이 있죠.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A라는 난리지를 하고도 이제 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요. B라는 난리지를 셀렉트해도 또 그거에 맞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QA처럼 난리지 셀렉션과 상대방의 얘기, 그러니까 퀘스천이 1대1 매핑이 있는 게 아니라 원투매니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난리지 셀렉션 과정을 이제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좋겠느냐가 이제 우리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난리지 셀렉션이 그 지식 기반, 그러니까 대화에서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이렇게 상대방이 서로 얘기한 거에다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에 어떤 난리지를 셀렉트 했을까요를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답이 17.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조차도 난리지 셀렉션이 매우 어렵죠. 그거는 근원적으로 난리지 셀렉션 자체에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셋에서는 물론 셀렉트는 난리지가 있고 그거는 그때 미케니컬 턱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모았을 때 사람이 마침 그걸 선택을 해서 그 어토너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난리지 셀렉션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거지 근원적으로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근데 사람 보고 만약에 리스폰스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난리지 셀렉션을 해보라고 하면 갑자기 액큐러시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셋을 만들 때 위자드를 만들 때 날리지 셀렉트를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응답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셀렉트된 날리지랑 응답의 유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도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이런 리스폰스를 사람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날리지를 셀렉트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훨씬 더 잘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착안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존 방법들을 보면은 이제 디시전 프로세스, 날리지 셀렉션을 싱글 스텝으로 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턴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존 방법은 그냥 각각의 턴에서의 날리지 셀렉션을 그냥 다 독립적인 모듈로 이제 모델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 그 날리지 셀렉션이라는 것 자체가 시퀀셜한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전 스텝에 어떤 날리지 셀렉트를 했는지를 안다면 그 다음 스텝의 날리지 셀렉션이라는 걸 이제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단순히 날리지 셀렉트된 걸 기존에 날리지 셀렉트된 걸 메모리로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성능이 올라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간 멀티턴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전 스텝에 어떤 대화를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데이터셋에서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실에서 멀티턴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턴에 어떤 대화를 생성할 때 그전 스텝에 어떤 대화를 선택했는지를 시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투매니 릴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응답을 알면 난리지 셀렉션을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난리지 셀렉션은 시퀀셜하게 모델링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만족하는 모델로서 우리가 시퀀셜 난리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난리지 셀렉션 과정을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이제 어떤 난리지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분포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다이버시티를 더 표현하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시퀀셜하게 어, 그 난리지 셀렉트를 하는 거를 이제 모델링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폰스를 알면은 knowledge selection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니까 그 과정,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할 때 knowledge selection이 어떻게 분포가 바뀌는지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터 모델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게 저희 모델의 그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knowledge selection의 그 원투매니 릴레이션, 다이버시티를 핸들링할 수도 있고요. 리스폰스 정보도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nowledge selection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졌으면, 그러니까 전 스텝에 어떤 knowledge 셀렉트 했는지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졌으면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게 없어도 우리 모델 자체는 동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knowledge selection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까지 없이 그냥 오토런스에 대한 그런 트루스만 있어도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knowledge selection에 대한 레이블까지 같이 주어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델인데 그 시간관계상 모델은 좀 테크니컬 디테일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X1이 이제 어프렌티스의 얘기고요. Y1은 이제 첫 번째 턴의 위자르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턴, 두 번째 턴, 세 번째 턴에서 우리가 만약에 Y3를 예측한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세 번째 턴에 위자르드의 그 응답을 지금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게 첫 번째 턴에 어프렌티스 위자르드 얘기랑 두 번째 턴, 그다음에 세 번째 턴에서는 이제 어프렌티스 얘기만 주어지는 거죠. 그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걸 모델링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K3라는 건 세 번째 스텝에서의 knowledge selection입니다. 그래서 knowledge selection과 이제 세 번째 스텝의 상대방 어프렌티스의 얘기가 주어졌을 때 이제 Y3를 예측하는 건데 요건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 knowledge selection 자체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표현이 되고 정답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인퍼런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 아웃풋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을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likelihood를 최대로 하는 응답을 만드는 거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knowledge selection 모델은 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 스텝까지의 어프렌티스의 얘기, 그 다음에 T-1 스텝까지의 그 위자르드의 응답, 그 다음에 T-1 그러니까 그 전 스텝까지 knowledge selection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T 스텝에 어떤 knowledge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knowledge selection 모델이고요. 요거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디코더가 해야 되는 겁니다. 디코더는 T 스텝까지의 어프렌티스 응답이 있고 T-1까지의 Y, 그러니까 리자ल्트의 응답이 있고 그다음에 T까지의 knowledge selection이 있다고 했을 때 T번째의 응답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첫 번째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인터랙터블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즈를 하기가. 그래서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를 대신 맥시마이즈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식은 이와 같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knowledge select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SKT 모델이고 이게 이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X, 그러니까 X1과 Y1,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의 그 어프렌티스와 그 위자르드의 응답은 다이얼로그 GRU를 통해서 하나의 벡터로 인베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K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에 K, L개의 이제 knowledge 캔디데이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L개의 문장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버터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L개의 각각의 knowledge에 대한 인베딩이 나오겠죠. 그런 Q와 H를 이제 닷 프로덕트, 그러니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이제 요런 X1과 Y1이 주어졌을 때 요 날리지, L개의 날리지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이제 날리지 GRU의 인풋이 되고요. 요 과정이 이렇게 반복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건 이제 코드와 이제 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Q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예측하는 거고 파이 부분은 요 부분을 예측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그 objective, 그러니까 evidence low bound를 이제 maximize 하는 게 이제 우리 목적인데, 요 부분은 뭘 나타내냐면은 그 prediction,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예측한 리스폰스와 정답 리스폰스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고, 요 부분은 KL 다이버전스,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 knowledge candidate에 대한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의 KL 다이버전스고, 요거는 이제 만약에 요거는 옵셔널하죠. 엑스트라 knowledge 레이블이 있을 경우에 knowledge select와 예측된 knowledge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실제로 돌렸는데, 위저 오브 위키피디아라는 데이터셋에서 돌렸는데, knowledge selection accuracy도 우리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훨씬 좋았고요. utterance generation에도 우리 모델이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씬이 있고 테스트 언씬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개의 토픽이 있는데, 테스트 언씬이라는 건 토픽을 테스트랑 트레이닝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테스트 때는 이제 토픽 자체가 처음 보는 토픽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 모델이 테스트 언씬인 경우에 우리 모델이 더 잘 됐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퀄리 데이터셋이라고, 그 위저 오브 위키피디아보다 훨씬 좀 간단한 데이터셋입니다. 그 지식 기반, 그러니까 knowledge ground dialog 대화 그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기존 방법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레이턴트 모델을 쓰기 때문에 세마이 슈퍼바이스 세팅, 그러니까 knowledge 셀렉션에 대한 레이블이 없었을 때도 이제 동작을 하고 주어지면 더 잘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한 25% 정도의 레이블만 주고 주어도 우리 모델이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잘한다는 거죠. 여기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 100% knowledge 셀렉션에 대한 레이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모델이 세미 슈퍼바이스 세팅에서도 잘 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토매틱 메이트릭으로만 측정하면은 이제 결과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는 미킹 발톱을 통해서 이제 이벨루에이션 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인게이징니스랑 나울리지어빌리티, 요거는 이제 기존 프리비어스 웍에서 이 두 가지를 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 모델이 그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높았고요. 이거는 1부터 4까지 점수를 매기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휴먼도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쓴 응답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4점 만점을 잘 안 주는 거죠. 그런 식,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휴먼 이밸루에이션의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언씬에서 더 잘 됨을 보여줬다. 이거 이제 테스트 씬보다 테스트 언씬에서도 기존 모델보다 퀄리티가 더 높았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이얼로그 한 이그젬플이고요. 이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우리 모델이 훨씬 더 knowledge 셀렉션도 잘했고, 이제 더 인포머티브한 대화를 할수 있는 이제, 이거는 뭐 체리 피킹 이그젬플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제 이 데이터셋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냥 예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프렌티스가 이런 식의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위자드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프렌티스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위자드가 이런 응답을 만들었다. 이거 이제 실제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하여튼 knowledge 셀렉션 부분이 이제 대화, knowledge grounded dialogue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데,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았고요. 그걸 이제 시퀀셜한 레이턴트 모델로 모델링을 하는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고, 그 이름이 이제 시퀀셜 나울리지 트랜스포머고요. 그 이 과제가 이제 SKT 브레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SKT라는 모델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저러블 위키피디아랑 홀리데이 타스에서 이제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게 이 논문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